크레머스 룰하고 인버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일단 크레머 공식을 좀 보죠. 자, 크레머스 룰에서 자, 제가 이제 여기 A 스타라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원래 A가 주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스타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J번째 로우가 있는데 걔를 갖다가 I번째 로우로 replace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I번째 행도 있을 거고 여기 J번째 행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RI의 트랜스포즈가 잘 예쁘게 있는데 여기 J번째 로우에 원래는 뭐가 있었을 거냐면은 RJ의 트랜스포즈가 있었겠죠. 근데 이걸 빼버리고 여기를 RI의 트랜스포즈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만든 매트릭스 제가 A 스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건데요. I가 J랑 다른 경우 그러면 진짜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터미넌트의 A 스타는 당연한 얘기지만 빵이에요. 요걸 이제 코팩터 익스펜션을 J번째 로우에 대해서 해보면 코팩터 익스펜션 along Jth row에 대해서 해보면 그게 뭐가 나올 거냐 하면 A의 J1, A의 J 물론 스타요. 스타 J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JN 스타 A의 JN 스타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얘가 다 이걸로 I번째로 바꿔쳤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AI1에 그 다음에 여기 E 될 거고요. 일단 이거 나중에 냅두고 A의 IN이 될 거고 코팩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코팩터를 할 때 J번째를 계속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A에서 J1을 해갖고 스타를 한 거랑 아니 스타를 빠져도 똑같죠. 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A에 J에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빵 나온다는 얘기고 I가 J랑 같을 때는 사실은 바꿔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디터미넌트 오브 A 스타는 그대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나오고 그게 뭐가 나올 거냐면 A의 I의 1, A의 I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거는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IN에 A의 IN 그래서 원래 하던 코팩트 익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요걸 얻었어. 사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써놓은 게 저건데 이게 렘마 4.4.1입니다. 네. 이 논리를 이제 되게 자주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팩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adjoint matrix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definition 4.4.1이 있을 때 adjoint 또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adjugate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그냥 adjoint라고 하겠습니다. adjoint of A는 by definition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1, 1, 2, 1, 2, 2 저렇게 가고 네. 자 어쩐지 제가 이제 책하고 좀 기호를 다르게 써갖고 어쩐지 IJ가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저랑 다르게 정의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AIJ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전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I 플러스 J의 determinant of MIJ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A의 JI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코팩터들 매트릭스들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죠. 그래서 코팩터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그거에 transpose of 코팩터 매트릭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책에서는 아예 반대로 정의를 했네요. 이걸 갖다가 애초에 이걸 바꿔가지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방금 전에 이 증명했던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렘마 3. 렘마 4.4.1이죠. 렘마 4.4.1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확히 A하고 adjoint of A 한 거 곱한 게 determinant of A 곱하기 i가 나온다. in이 나온다. 요걸 증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determinant 0일 때도 성립해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요게 theorem으로 붙어 있진 않은데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 다음 거를 theorem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실 theorem 4.4.2로 하는 게 더 맞죠. 0이 아니면 이걸 나눌 수 있다. 0이 아닐 경우에 이제 determinant가 저렇게 있으면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A 인버스가 존재하면 걔는 determinant of A분의 1에 adjoint of A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자 요렇게 돼서 사실 그래서 adjoint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굳이 이거보다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낫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뭔가 수식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뭔가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렇게 이거의 장점은 A 인버스를 구할 때 내가 전체를 다 알 필요가 없고 중간 어디만 알고 싶을 때 되게 유용하죠. 사실은 이 adjoint 매트릭스를 구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theorem 4.4.3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씩 구할 땐 편한데 결국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한 번에 나오는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이 낫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크레머 룰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시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이 더 나은데 그냥 이제 나름 중요한 공식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좀 컨젝처 같은 게 하나 풀렸는데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도 현재 계속 뭔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센시티비티 컨젝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허미션 매트릭스에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허미션 매트릭스에서 사실은 아이겐 밸류만 알면 걔가 아이겐 벡터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최근에 풀린 그런 난제들인데요. 그런 걸 할 때도 사실은 이 adjoint나 아니면 코팩터나 뭐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이거를 푸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XJ 그러니까 이거 솔루션의 J번째 컴포넌트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걔는 뭐가 되냐면 determinant of A분의 determinant of CJ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C라는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매트릭스인데 얘는 obtained from A whose jth column is replaced by B.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예로 들어갈게요. 그냥 바로 예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example 4.4.2가 있을 때 제가 x 더하기 2y 더하기 g는 50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 더하기 g는 60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3g는 90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를 만들면 A는 1, 2, 1, 2, 2, 1,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 이제 B에 해당하는 요 매트릭스를 제가 첫 번째 컬럼 대신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두 번째 컬럼 대신 세 번째 컬럼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C1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첫 번째 칼럼을 바꿔 끼워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마찬가지로 C2는 여기 두 번째를 갈아 낀 거고 C3는 세 번째를 갈아 낀 거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요거 가지고 각각 뭘 구할 수 있냐면 x1, x2, x3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만 해보면 얘는 determinant of a분의 determinant of c1 이렇게 되는데 계산해보면 10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저 나머지도 해보면 얘는 10, 얘는 20이 나와서 솔루션 x 벡터는 10, 10, 20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장도 끝내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섹션 4.5 애플리케이션. 자, 이제 이게 사실은 geometric 의미예요. 기하학적 의미. geometric meaning of determinant.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고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호를 뭘 쓰냐면 curly p의 a라는 걸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summation의 어떤 상수 t, y, 자꾸 위첨자로 써서 불편한데 뭐 또 하필이면 t를 썼네. 예, 그냥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ti에 ri의 트랜스포즈, 전 트랜스포즈 지킬 거고요.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리고 ti들은 전부 0에서부터 1. 네, 이 정도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로우 벡터들을 썼으니까 r1 트랜스포즈부터 rn 트랜스포즈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그럼 뭐 일반적으로 rn 안에 그냥 r3로 그림은 그렇게 그릴 건데 사실 이거 rn입니다. rn 안에 뭐 row 1 벡터도 있을 거고 뭐 row r2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n까지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이렇게 그냥 R3라고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 세 개의 벡터들로 평행 육면체를 그려요. 차원이 더 높으면 더 높아지겠죠.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얘는 안 보이겠죠. 뒤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근데 이제 R1 트랜스포즈, R2 트랜스포즈, RN 트랜스포즈 점점점 뭐 이렇게 해서 요런 거를 우리가 평행 육면체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원이 높아지더라도요. 영어로는 parallelogram 하면 이건 평행 4변형이고요. 얘는 parallelepiped라고 해요. parallelepiped. 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냥 평행 육면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P를 따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개수들을 0에서 1 사이로 한정했다는 얘기가 이걸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라. 예. 그렇게 꽉 채웠을 때 theorem. 중요한 것은 theorem 4.5.1이 있을 때 volume of 저 평행 육면체가 바로 뭐가 나오냐? determinant of a가 거의 나오는데 문제는 얘는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determinant에다가 절대값까지 취해주면 그게 볼륨이다. 즉 determinant가 사실은 뭐다? signed volume이다. 그런 게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딩 테스트 문제 중에서 어떤 뭐 세 개의 벡터를 이렇게 준 다음에 얘네가 한 평면 위에 있느냐, 즉 코플래너 하냐, 코플래너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 평면 위에 있느냐, 한 평면 위에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뭐 평면 뭐 공간상에서 어떤 세 점을 주고서 걔가 일직선 위에 있느냐 아니냐, 예를 들면 콜리니어 하냐, 한 직선 위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일단 한 직선 위는 냅두고요. 이거 약간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죠.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저걸 이용하면 사실은 요 벡터들을 갖다가 뭐 로우 벡터로 써도 상관없고 칼럼 벡터로 써도 상관없어요. 트랜스포즈하고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로우 벡터로 설명을 굳이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놓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가지고 만약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니까 저거의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인 거랑 이게 코플래너한 게 동치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고등학교식으로 뭐 두 개의 뭐 법선 벡터를 구하고 외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고요. 책에는 언급이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R3의 좀 스페셜한 케이스로 한번 가보면 세 개의 벡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거를 뭐 제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할 때 그거 평행 육면체의 길이가 A 크로스 B 닷 C의 절대값 요게 사실은 볼륨이다 라는 사실도 하나 언급은 해놓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외적을 아직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A 벡터 외적 C, B 요거의 by definition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 단위 벡터 E1, E2, E3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데 여기다가 A라는 벡터를 A1, A2, A3라는 성분으로 쓰고 B라는 벡터를 B1, B2, B3라고 성분으로 쓴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는데 사실은 이건 정말 이상한 기호예요. 사실은 되게 이상해요. 예.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냐면 저희가 이런 적은 있어요. 블락 매트릭스로 뭐 A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얘를 A11 원래는 뭐 예를 들면 n by n인데 A에 뭐 1, 2, 2, 1, 2, 2 이런 적은 있어요. 이건 전체가 다 매트릭스니까 말이 되는데 여긴 진짜 이상한 게 숫자고 벡터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호에 불과해요. 기억하기 좋게끔 기호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고 말은 안 돼요. 사실 말은 안 됨. 근데 뭐 일단 그거 쓰진 않겠고요. 그래서 요거에다 여기다가 코팩터를 하는데 얘는 다른 거에 대해서 막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2 B3 마이너스 A3 B2 이게 이제 첫 번째 요 마이너에 대해서 계산한 거죠. 그거 상수에다가 곱하기 2원 벡터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왜냐면 사실 요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인데 이게 1이라서 사라진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A의 1B3 마이너스 A3 B1에 E2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에 A1 B2 마이너스 A2 B1에 E3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성분으로 좀 써보면 A2B3 마이너스 A3B2 컴마 여기만 딱 마이너스예요. 얘만. 그래서 반대로 쓰면 A3B1 마이너스 A1B3 컴마 A1B2 마이너스 A2B1 요게 외적입니다. 네. 그래서 외적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됐죠. A 내적 B는 그거의 길이 곱하기 B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외적은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가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이건 내적이고요. 외적은 벡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벡터니까 스칼라로 적을 수는 없는데 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A, B, 사인 세타가 나오면서 방향을 줘야죠.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A, B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요게 이루는 하나는 되게 작은 각이 있을 거고 하나는 커다란 쪽이 있을 텐데 커다란 쪽 말고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게 A 크로스 B의 방향이고 크기 줬으니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내적은 RN의 전체에서 다 정의가 되는 반면에 R3는 R3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딱 3차원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고 그 정도 일단 아시고 그래서 계약적 의미는 대충 다 됐고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저가 있긴 한데
저거는 이제 증명인데 저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